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 직업상담사 2급 실기 자, 아주 잘 나오는 친구들 우리 120문제 살펴볼 거고요. 요 120문제만큼은 꼭 외워서 시험 보러 가셔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아들러 개인주의죠. 자, 개인주의 상담의 생활 양식 유형 4가지 쓰시오 혹은 설명하시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쓰시오는 우리 단답이고요. 설명하시오는 서술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 다 외워주셔야겠습니다. 자, 먼저 지기회사 해서 우리 많이들 외우신 분들 계실 건데요. 자, 요거 설명 풀어주실 때는 활동 수준과 사회적 관심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병은 활동 수준은 높지만 사회적 관심은 낮아요. 그래서 타인에게 지배적 태도를 보인다. 그대로 제목 써주시면 되고요. 기생형은 활동 수준은 중간 혹은 뭐 낮다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사회적 관심은 낮아서 타인에게 의존적 태도를 보입니다. 회피형은 활동 수준, 사회적 관심 모두 낮아요. 그래서 타인을 말 그대로 회피를 해버리죠. 자, 이렇게 우리가 외운 거 그대로 써주셔도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사회형, 가장 유용한 형태죠. 활동 수준, 사회적 관심이 모두 높아서 사회적으로 가장 유용한 표현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 과정 목표 4가지 혹은 3가지 쓰시오 나올 수 있는데요. 여기서 5가지 쓰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5가지 외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패 잘잘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사회적 관심을 가지도록 돕습니다. 새로 패배감 극복 그리고 열등감 감소할 수 있게 돕는다. 새로 잘못된 가치와 목표를 수정하도록 돕는다. 자, 그리고 4번째, 잘못된 동기 수정에 초점을 두고 잘못된 동기를 바꾸도록 돕는다. 자, 잘못된 동기를 바꾸도록 돕는다. 요것만 써주셔도 되겠네요. 자,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에 기여하도록 돕는다. 이렇게 해서 사패 잘잘사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들러가 주장한 열등감 콤플렉스 원인 3가지 쓰시오. 자, 아직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3가지 쓰시오니까 단답으로 외워주셔도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과양 해서 기관 열등감, 과잉보호, 양육태만. 자, 요거는 다 우리 부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로 봤다라고 이해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부처의 집단 직업상담을 위한 3단계 모델에 대해서 쓰시오. OR 설명하시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너무 1차 하시면서 많이 외웠어요. 탐전행위죠. 자, 탐색 단계 근데 뭐 있냐? 첫 번째 자기개발, 두 번째 흥미와 적성에 대한 탐색. 탐색 단계니까 단어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측정인데 탐색으로 써주셔도 돼요. 자, 탐색 혹은 측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 이루어지고요. 자, 여기서 추가로 우리 불일치 해결이라고만 써줄게요. 자, 4가지 정도 써주셔도 괜찮지만, 뭐 4가지 다 안 써주셔도 되지만, 우리 또 탐색 단계는 4가지를 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4가지 한 번에 외우고요. 자, 전환 단계는 2가지 정도 써줄게요. 일과 삶의 가치에 대한 조사, 그리고 자신의 가치에 대한 피드백. 요 정도, 한 2개 정도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동 단계도 설명하는 게 나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 탐색. 자, 목표 설정 하나, 두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 탐색 나눠서 써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정보 수집 등. 네 번째 즉각적 및 장기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 라고 해서 4개 정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이런 문제가 나오죠? 자, 부처의 3단계 중 탐색 단계와 행동 단계에서 하는 4가지, 3가지씩 쓰시오는데, 자, 4가지로 외워주셔야겠습니다. 4가지가 더 자주 나오고 있어요. 탐색 단계 우리 봤었죠? 자기개방, 흥미와 적성에 대한 탐색, 측정 혹은 탐색 결과에 대한 피드백, 불일치에 대한 해결 4개 써주시고요. 행동 단계는 목표 설정과 행동 계획 개발, 뭐 굳이 지우겠습니다. 목표 설정만 써주셔도 되고요. 자, 목표 설정을 했으면 목표 달성, 촉진을 위한 자원 탐색해야겠죠. 그리고 정보의 수집과 공유, 그리고 4번째 즉각적, 장기적 의사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의 실천. 요거는 그냥 뭐 뒤에 내용도 지울게요. 즉각적, 장기적 의사결정이다. 요것만 외워주셔도 충분히 정답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요번엔 보딘 볼게요. 자, 보딘은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을 체계화하면서 직업문제 진단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자, 핵심은 이거네요. 그가 제시한 직업문제 심리적 원인 3가지를 쓰시오. 혹은 설명, 혹은 5가지를 쓰시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너무 잘 외웠죠? 의정자직학입니다. 5가지 외우고 설명하는 거는 우리 3가지만 골라서 마음에 드는 거, 편한 거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의존성, 자기주도적이지 못하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의존한다.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정보의 부족, 왜, 경제, 교육, 기회, 결여, 요거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업 선택과 진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 자, 그래서 결여등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 요 정도 써주시면 되고요. 자아 갈등은 자아 개념과 다른 심리적 기능 간의 내적 갈등으로 직업 결정이 어렵다. 자, 요거는 외우기 조금 힘든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굳이 쓰진 않았었습니다. 자, 직업 선택의 불안. 자신과 타인이 충돌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과 타인의 기대가 충돌할 때까지는 선택의 불안이다. 확신의 결합. 직업은 선택 결정은 했지만 확신 부족으로 상담자를 찾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설명하는 거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정신역동적 상담에서 보딘의 직업 상담 과정. 자, 이번엔 보딘의 직업 상담 과정을 쓰고 설명하시옵니다. 다 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 탐중변으로 외우겠습니다. 탐색과 계약 설정. 자, 내담자의 정신역동적 상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 상담 전략을 합의한다. 자, 요거 다 써주셔야 돼요. 네, 중대한 결정. 개인의 성격에 맞춰 직업을 바꿀지, 직업에 맞춰 성격을 바꿀지 결정하는 단계고요. 자, 자, 이제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겠죠? 선택한 직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 성격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변화를 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단계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3개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한 대로 쓰시지 마시고 외워서 써주시면 좋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진로 선택 이론 중 사회학습 이론 크럼볼츠죠. 크럼볼츠가 제시한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3가지. 자, 우리 4가지. 자, 우리는 크럼볼츠 4가지로 외웠었는데 3가지만 쓰라고 돼 있어서 3가지가 뭐지?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유한학과예요. 유한학과다. 자, 3가지만 쓰라고 했으니까 요거 설명 쓸 필요도 없겠네요. 그래서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제목 외워주시고요. 환경적 조건과 사건, 학습 경험, 과제 접근 기술. 자, 해주시고요. 혹시 뭐 추가로 대비하실 분들은 설명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 뭐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온 적은 없는데 뭐 신출로 등장을 해도 뭐 할 말은 없으니까 여유 되시면은 설명도 같이 외워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코틀의 원형 검사에서 원의 의미, 원의 크기, 원의 배치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자, 요거는 자주 나오진 않는데 이제 한번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자, 원의 의미는 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차원을 뜻한다. 자, 요거까지만 쓸게요. 자, 뒤에 내용이 의미가 없더라고요. 자, 요거까지만 씁니다. 자, 원의 크기, 시간 차원에 대한 상대적인 친밀감을 나타낸다. 시간 차원에 대한 친밀감을 나타낸다. 요것만 쓰면 되고요. 자, 원의 배치, 요거 외울게요. 고립, 연결, 연합, 통합입니다. 접해져 있지 않으면 고립, 경계선만 접했으면 연결, 부분적으로 중첩됐다, 연합, 완전히 중첩됐다, 통합이다. 자, 요거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나올 때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끝으로 요건데, 자, 진로 시간 말이 안 나오네요. 자, 진로 시간 전망 검사 중 코틀의 원형 검사에서 시간 전망 개입의 3가지 차원을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요거는 다른 유형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진로 시간 전망 개입에 대해서 뭐 5가지 혹은 6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내용 똑같이 써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요건 뭐냐? 일단은 우리 방변통이죠. 방향성. 첫 번째, 미래지향성을 증진시키고, 2번째,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구성하는 것. 변별성은 첫 번째,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게 하고, 2번째, 미래 계획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강화시키고, 3번째, 목표 설정을 신속히 한다. 그리고 통이죠? 통합성. 첫 번째, 현재와 미래의 결과 연결시키고, 2번째, 계획한 기법을 실습한다 라고 해도 되고요. 실습한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진로 시간 전망 개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6가지 쓰시오 하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중에 6개지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히려 문제 2개를 한 번에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10문제 중요한 내용 먼저 살펴봤고요. 우리가 쓰는 건지 설명하는 건지 잘 구분해서 전략적으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실기 핵심 내용들 한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담자의 흥미를 사정하라고 할 때 사용되는 흥미 사정기법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작직흥으로 외우겠습니다. 작직흥. 자, 작업 경험 분석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담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보는 거죠.
내담자가 경험했던 일과 관련된 작업을 분석해서 흥미를 찾아낸다, 사정한다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직업카드 분류법입니다. 자, 요거는 뭐 직업 선택의 동기와 가치를 알아보는 것으로, 자, 요거는 날려버릴게요. 자, 직업카드를 선호군, 혐오군, 미결정, 중성군으로 분류하여 흥미를 사정한다. 요 내용이 핵심이에요. 꼭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흥미평가 기법입니다. 자, 흥미를 평가하려고 내담자에게 알파벳을 맞춰주는 거예요. 자, A, B, C, D, E, F인데, 자, A로 생각하는 흥미거리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입하게 해서 사정을 하는 것을 우리는 흥미 평가 기법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흥미 사정 기법 세 가지는 작직흥이다.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직업 분류의 개념인 직능, 직능 수준, 직능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요거는 단순 암기해 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직능. 자, 주어진 직무의 업무나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 요 정도는 써주셔야 돼요. 자, 직능 수준은 뭐냐? 자, 직무 수행 능력의 고저, 높낮이를 말한다. 요 정도 써주시면 되고요. 자, 직능 유형은 뭐냐? 자,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의 분야, 사용하는 도구 및 장비, 투입되는 원재료, 서비스의 종류와 관련된 것들이 직능 유형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직무 수행이 요구되는 까지 외워주시고 뒤에 술술 나올 수 있게 펜으로 계속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일반적으로 직업으로 규정하기 위한 4가지 요건. 자, 경계윤사죠. 경계윤사. 자, 먼저 경제성. 자,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돈 안 버는 일은 직업이 아니야. 그래서 경제적인 거래 활동이 성립되어야 한다. 무급은 직업으로 볼 수 없다. 자, 요거는 안 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성. 주기적이거나 주기적이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행하거나 행하는 의지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자, 요 정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왜냐? 우리 계속성에 대해서 4가지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뭐냐? 첫 번째, 주기적인 거. 두 번째, 주기적이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세 번째, 자, 주기적이지 않더라도 계속 행하는 의지나 가능성이 있는 것. 요거 3가지 써주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계절적으로 하는 것. 계절적인 업무. 계절적으로 수행하는 것. 자, 요렇게 써주시면은 계속성 4가지다. 요거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윤리성은 비윤리적이거나 반사적이죠. 즉, 불법적인 행동을 해서 돈을 벌면은 직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성, 사회 가치 있고 기여성이 있는 일이어야 한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다수 직업 종사자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의 직업을 분류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순서대로 하시오. 자, 다수 직업 종사자 요거 짧게 써볼게요.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2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것만 써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취수조 해서 많이 외우셨죠?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가장 오래 일하는 직업으로 결정한다. 요 정도만 써주셔도 돼요. 자, 수입 우선의 원칙. 자, 1의 원칙. 위의 원칙으로 안 될 경우 수입이 많은 직업으로 결정을 한다. 자, 요거 써주셔야 돼요. 자, 조사 시 최근 직업의 원칙. 1, 첫 번째, 두 번째로 안 될 경우 최근 종사 직업으로 결정한다. 자, 요거 최소 요 정도는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아시는 내용 있으면 뭐 더 써주셔도 되는데 아는 내용을 썼다가 틀리면은 괜히 또 틀려지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하지만 아는 내용, 확실한 내용은 꼭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직업 문제에 대한 대표적 분류법 중 윌리엄슨의 변별 진단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윌리엄슨 변별 진단 바로 나오시죠? 무불, 흥현, 뭐 외우시는 방법들은 다양하시겠지만 설명까지 해줘야겠네요. 자, 직업 무선택. 직업을 선택해본 적이 없거나 선호하는 직업 중 선택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자, 추가로 자, 이 무선택하는 이유는 자, 요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사실 교육이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택 못하는 경우 이렇게 써주셔도 됩니다. 편하신 거 외우시면 되고요. 자, 불확실한 직업 선택. 직업을 선택했는데 선택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없는 거죠. 자, 흥미와 적성이 불일치. 흥미는 있지만 적성이 안 맞거나 적성은 일치하는 흥미가 없는 상태. 또 써주셔도 되고요. 흥미와 적성이 불일치하여 직업 선택을 못하는 경우 이렇게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죠. 자, 요거는 자신의 능력보다 적성이나 능력이죠. 낮은 직업이나 흥미와 적성과 관계없이 직업을 선택한 경우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다 라고 윌리엄슨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윌리엄슨이 제시한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검사의 해석 단계에 이용되는 상담 기법 3가지를 제시하고 설명하시오. 자, 다 외워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직설명하겠습니다. 자, 직접 충고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상담자가 느끼는 솔직한 견해를 내담자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충고하는 거죠. 자, 설득은 내담자에게 논리적인 방법으로 검사 자료와 수집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검사 자료를 논리적인 방법으로 내담자에게 제공. 자, 이렇게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입니다. 자, 내담자의 진로 선택을 위해 검사 자료 및 비검사 자료를 설명한다. 자, 요거 지우셔도 돼요. 자, 검사 자료 및 비검사 자료 정보를 설명해준다. 혹은 해석해준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긴즈버그에 따르면 직업 선택은 환상기, 잠정기 및 현실기 3단계로 이루어진다. 자, 근데 현실기의 3가지 합의 단계를 쓰고 설명하시네요. 자, 현실기 3가지 단계는 탐구특입니다. 탐구특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먼저 탐색 단계는 직업 탐색과 직업 선택에 필요한 교육과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을 하고요. 자, 여기서 우리 취업을 위해 노력을 한다.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게 맞죠, 내용이? 자, 그래서 요거 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구체화 단계는 직업 목표가 구체화되고, 자, 자신의 직업 결정에 내적, 외적인 요인을 고려하기 시작한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특수화 단계는 요것만 쓸게요. 자, 고도화, 세분화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라고 써주셔도 무관합니다. 편하신 방향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교류 분석 상담, TA죠. 그래서 개인의 생활 각본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기본적인 생활 자세 4가지를 쓰세요. 자, 우리 TA의 생활 각본은 요겁니다. I'm okay, you are, 굳이 영어로 쓰려다 보니까, 자, you are not okay. 요거죠? 자, 그래서 자기 긍정, 타인 긍정입니다. 자, 요거는 서로 긍정이에요. 그래서 가장 생산적인 인간 관계를 가지는 거죠. 자, 근데 나는 괜찮고 너는 안 괜찮아. 타인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로 가집니다. 잔소리가 많아지는 녀석들이죠. 자, 그리고 나도 안 괜찮고 너도 안 괜찮아. 진짜 우울한 거예요, 지금. 나는 안 괜찮은데 너는 괜찮아네요. 자, 요거는 자기 비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타인과 비교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고요. 자, 자기 부정, 타인 부정 진짜 최악이죠. 세상에 대한 무기력, 우울증, 우울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다 포기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교류 분석 상담 이론에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조력하기 위해 생활을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분석 유형 3가지를 설명하시오. 자, 요거는 구교계예요. 구교계입니다. 자, 먼저 구조 분석. 자, 내담자의 성격을 구성하는 것으로 자아의 내용이나 기능을 분석하는 것이다. 자, 요거만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교류 분석은요, 내담자의 행동과 태도를 보고, 자, 여기서부터죠. 타인과 어떤 자로 교류하는지 분석하는 것. 자, 요거 외워주시고요. 추가로 상보교류, 교차교류, 이만교류가 있다까지 써주시면 아주 퍼펙트입니다. 자, 그리고 게임 분석이에요. 자, 요거는 내담자의 암시적이고 저의적인 교류를 정형화해서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내담자의 암시적인 것을 암시적으로 하는 교류들을 정형화해서 분석하는 것이 게임 분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의사 교류 분석에서 주장하는 역동적 자아 상태 3가지를 쓰시옵니다. 자, 아직까지는 뭐 설명하려는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3가지 우리 잘 외우셨죠? PAC죠? 그래서 부모자, 어른자, 어린이자 3개 써주시면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공부를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단답, 설명하시오라고 하더라도, 자, 우리 위로 가서 보면은, 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보통 6점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구조, 교류, 게임, 요거 3개만 써줘도 3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최대한 일단은 요 두문화된 녀석들을 확실하게 외우고 나서 내용까지 암기를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문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목적에 따른 훈련 방법 3가지를 쓰시오. 자,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명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양향전이죠. 양향전 도식화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양성훈련, 근로자가 직업에 필요한 기초 직무 수행 능력. 자, 요게 꼭 들어가야 되는 말입니다. 즉, 기초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한 훈련이고요.
향상훈련은 업그레이드 된 거죠. 자, 기초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직무 수행 능력, 평균 수준 이상, 자, 평균 수준 이상의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자, 이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거나 지식 기능을 보충하는 훈련. 자, 요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직 훈련. 자, 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한 훈련으로 정전과 유사한 직업이나 새로운 직업을 위해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 습득시키는 훈련이다. 자, 지식이라고 쓰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필 검사에서 평정이 요구되는 관찰 혹은 면접을 할 때 채점자나 평정자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 유령 세 가지 쓰시오. 자, 먼저 우리 관용의 오류, 중앙 집중경의 오류, 후광 효과의 오류 세 가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하시오라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같이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관용의 오류는 말 그대로 관용이 있는 거죠. 채점자가 일반적으로 후한 점수를 주는 성향일 때 나타나는 오류고요. 중앙 집중은 점수가 중앙에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은 점수대를 피해 중간 점수대에 모이는 경향이고요. 후광 효과의 오류는 채점자가 느끼는 수검자의 특정 인상 때문에 채점이나 평정에 영향이 가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 세 가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준거 타당도의 의미를 쓰고 준거 타당도에 속하는 타당조 종류 두 가지를 제시하고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자, 준거 타당도는 어떤 심리검사가 특정 준거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종류는 먼저 예언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예언 타당도는 검사 점수와 미래 행위 측정치 간의 상관계수를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적성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일수록 입사 후 업무 수행도가 우수하다면 예언 타당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동시 타당도는 타당성을 인정받은 기존 검사와 새로 만든 신규 검사 사이의 상관계수를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영어 면접 시험의 타당도를 입증하기 위해 공인 영어 시험 점수를 비교를 해서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겠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 구성 타당도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옵니다. 자, 변수요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먼저 변별 타당도. 검사의 결과가 그 속성과 관계없는 변인들과 낮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측정하는 겁니다. 자, 수렴 타당도는 반대예요. 검사의 결과가 그 속성과 관계 있는 변인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지의 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요것만 써주시면 되고요. 요인 분석법은요, 각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자, 분석이니까 분석하는 거죠. 상관관계가 높은 문항끼리 묶는 통계적 방법이다. 자, 요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성 타당도에는 이제 변수요가 있다. 변수요, 자, 변수가 있네요. 변수요? 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심리검사에서 준거 타당도의 개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 가지만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등장하는 게 표지보차입니다. 자, 모집단의 표본이 잘 선정되지 않은 경우 이 표지보차가 커져서 타당도가 낮아질 수 있고요. 자, 준거 측정지의 타당도입니다. 준거 오염이나 준거 결핍이 있을 경우 타당도는 낮아진다. 그래서 준거 측정지의 신뢰도입니다. 신뢰도가 낮으면 검사의 준거 타당도도 낮아진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도 뭐 여러 가지 찾아보고 했는데 이렇게 쓰는 게 제일 간단하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자, 다음 문제. 생애 진로평가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쓰고 생애 진로평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 세 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생애 진로평가. 상담자와 내담자가 처음 만났을 때 짧은 시간 동안 사용해볼 구조화된 면접 기법이다. 이 내용 꼭 들어가야 되고요. 내담자의 정보와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적평가 절차다. 자, 요 두 단어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처음 만났을 때 요 얘기도 써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걸로 뭘 얻을 수 있냐? 이 세 가지 정보 단독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먼저 내담자 스스로의 가치와 자기 인식 정도, 가치와 자기 인식 정도를 보는 거고요. 내담자의 교육 수준과 직업 경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담자 자신의 기술과 유능성에 대한 자기 평가 및 상담자의 평가 정보죠. 자, 그래서 이 괄호친 부분 정도만 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직업상담의 구조화된 면담법으로 생애 진로 사정 구조의 네 가지를 설명하시오. 자, 우리 1차 공부하시면서 많이 외웠죠? 진전, 강요입니다. 설명이니까 다 써주셔야겠죠? 자, 먼저 진로 사정이죠.
내담자의 직업 경험, 교육, 훈련 과정, 여가 활동에 대해서 사정하는 것이고요. 전형적인 사유, 내담자가 의존적, 독립적인지 자발적, 진취적인지 파악하도록 돕는다. 요거 다 써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강점과 장애입니다. 강점 말 그대로 내담자의 강점이나 직면적인 문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대처 자원이나 잠재력을 탐구하는 단계죠. 그리고 끝으로 요약이죠.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된 내용들을 직접 스스로 요약해보며 자기 인식을 증진해주는 단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보시면은 우리 아까 봤었던 내용들이죠. 자,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 4가지와 생애 진로 사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 3가지를 쓰시오. 자, 요거 이렇게 묶어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추가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 게 우리 생애 진로 사정에 지금 첫 번째 진로 사정 있잖아요. 이 진로 사정에서 사정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직업 경험, 교육, 훈련 과정, 여가 활동 이 4가지에 대해서 사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 4가지에 대한 내용을 써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중 진로 사정, 구조, 진로 사정의 4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업 경험이 있었죠. 그리고 교육이 있었고요. 교육 및 훈련이 있었죠. 그리고 여가 활동이 있습니다. 자, 4가지가 아니라 3가지죠. 자, 교육 및 훈련이죠. 자, 그러면은 요건 다 똑같습니다. 경험이나 직업 경험이나 교육 및 훈련은 어떻게 써주시면 되면은 좋았던 것, 싫었던 것을 사정해본다, 사정시킨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직업 경험이면은 좋았던 경험, 싫었던 경험이 되겠고요. 교육 및 훈련이면 좋았던 경험, 좋았던 교육, 싫었던 훈련 이런 것을 사정시킨다 해서 2개 똑같이 써주시면 되고요. 자, 여가 활동은 그냥 평소 내담자의 평소 여가 활동에 대해 사정한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추가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끝으로 역량검사와 속도검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량검사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역량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숙련도보다는 문제 해결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학 경시대회가 포함된다는 것까지 이 예시도 써주셔야 되고요. 속도검사는 반대겠죠.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푸느냐 이거죠. 그래서 되게 쉬운 문제로 되어 있어서 이 문제 해결 능력보다는 이 숙련도,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어느 정도 숙련도를 얻어나가는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죠. 그래서 웩슬러의 지능검사 중에 뭐 소검사 등이 해당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문제 마무리 해보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